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줄었어요. 여기 인건비 줄은 내용하고 경산 이전이 늘었고 보존 재원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인영 과장이 인건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건비는 그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가미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그 도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이중 계상되는 바람에 그걸 삭제해서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1.7% 늘었는데 그 공무직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하게 보입니다. 공무직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항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공무직에 그 작년에 이중 계상된 거가 이번에 감되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산 이전하고 보존 재원이 높아진 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존 재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거는 보존 재원은 아마 저희가 그 지방채 그 상환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어서 좀 늘어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상한으로 늘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이제 지방채 상환 원금 상환하고 이제 이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네. 세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려면요. 네. 또 그 재정 운영 성과를 제가 봤어요. 이 행안부에서 나온 것들. 저희 양주시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 세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인 그 세원의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세 감면액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건지.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는 전 부서에서 지금 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세울 때도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저희 그 행안부에서 나오는 재정 운영 성과를 좀 보시고요. 그 네. 세입 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년 대비 지금 42억 2,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도시재생 특별회에서 좀 줄었는데요. 그럼 좀 관련 부서에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덕정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도 2023년도에 예산이 있는데요. 24년에는 국도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정도 줄었어요. 네, 31억 정도 줄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은 그 세부 내역을 좀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보장 수급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영의 특별회계를 영원으로 100%를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초생활 특별회계는 조례를 전면 2023년 7월에 전면 개정해가지고 자활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기금 예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으로요. 네네네. 그럼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영원으로 또 100% 감면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족 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조례를 폐지해서요, 일반 회계로 편성시켜서 영원히 됐습니다. 그럼 경영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경영수입 사업 특별 회계를 자체를 아예 폐기를 해가지고요, 그 조례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 조례 당시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 경영수익 사업이 주요 내용이 뭐 석산, 뭐 개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맞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냐고 현재 지금 일반 회계에서요, 뭐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뭐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재정이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경영수익 사업을 조금 많이 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조례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군은 저희하고 김포시 두 군데밖에 안 남았었는데 다른 시군은 다 폐지를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폐지를 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생산하고 수입 증대에 좀 목적을 두고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부족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희 그 조금 예산 집행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공공 서비스하고 이제 좀 생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경영 수입 사업에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건 사업에 굉장히 저희가 비중이 낮습니다. 이번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상담 비율이 작년 대비 얼마나 상향된 것 같으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일단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22년도에 154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말 기준 250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전혀 겪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 보니까 이런 부분 예산 편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증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하거나 지금 보존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거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도 정확하게 이유를 판단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정말 계획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늘 밀리는 순위가 먼저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진짜 차기 연도 올해도 아마 추경에서는 보충하셔야 될 거로 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경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강혜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수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양주시 살림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연말 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이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중하실 때는 정말 집중을 하시고 서류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 본인이 쓴 이 서류가 1년을 책임진다라는 것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첨부 서류, 이 예산안 첨부 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십니까? 이 책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결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십니까?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작성하십니까? 예. 네. 이 과와 과가 업무를 하시는데 협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결산서에서 나와 있는 서류가 이 첨부 서류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틀려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가지고 계세요? 예, 10페이지에 보면 우발 부채라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BTO 사업 관련 재정 지원 협약 내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페이지가 다 0으로 나오는데요. 양주에 BTO 사업이 있습니까? BTO 사업이 뭔가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시에 주는 그런 운영이. 네,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결산서에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513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광적 하수도 시설 민간 투자 사업 양주 에코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 페이지에서는 개가 없습니다. 우발 부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무 사업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쓰셔야 될 서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 같고요. 이 앞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나-3에 보면 통합재무 상태표의 구분이 둘 다 21년도입니다. 왼쪽이 21년도면 오른쪽은 22년도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오타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1년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시고 담당자가 오타를 하셨으면 팀장, 과장, 국장님이 살펴보셔야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왜 이 부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별도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양주시 예산 편성 세무 지침에는 2024년 지방보조금 신규 사업은 사업 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은 162개입니다. 그중 신규 사업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이고 기존 사업에 신규 추가된 사업이 평화통일 가족 걷기 대회 및 무궁화 회원 평화통일 확장 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규 사업의 사업 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 각 의원님들한테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10페이지에 22년도 결산 기준 의리시 우발 부채는 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우발 채무란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 행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서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체결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협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발 채무를 언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방채뿐 아니라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체결한 협약 또한 채무로 전환될 경우 건전 재정에 큰 위협의 요인이 됨에 따라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간부회의 때 우리시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들 많이 하시죠. 우리시는 우발 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고 있는지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우발 채무의 범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시의 우발 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토론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의전 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400억이 증가하며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가피한 축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설명서, 첨부 서류를 보면 기본적인 예산 금액의 표기 오류와 설명 자료의 오타, 산출 기초의 불투명, 그리고 규정 서식의 임의 변경과 더불어 계속비 사업 누락 등의 수정 사항이 다수의 부서 제출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예산서를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지실 상황 및 투자 계획의 합계를 산출 표기하지 않아 전체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한 재계산이 필요하다는 등 예산 총괄 부서의 면밀한 검토 부재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22년도 결산 기준 갚아야 할 빚인 지방채는 965억 원이고 2024년도에 본 예산 1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추후 옥정이동 행정복지센터 건설 사업 관련하여 87억 원을 추가로
합의 총 20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및 발행 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를 발행한 목적 사업의 지연으로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